화수 모양 만드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건 한 개만 전 하고 싶어요. 4cm, 5cm인데 거짓말. 요거는 꽃필 때 기준이고요. 저는 일지가라고 할게요. 일지가라고 한 2cm, 3cm로 해도 이제 조금 커지니까 개왕인데 저는 그냥 일찍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꽃을 일찍 해놓는 쪽이 2차 아까 지베렐레 처리하고 나서 2차 사이 정도 됐었을 때 꽃이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때 한번 알을 조금 다듬어 놓으면 모양이 정형과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한번 해서 1차 지베렐레 처리하고 2차 알이 콩알보다 더 작아서 막 커지려고 했었을 때 한번 살짝 정리해주면 그때쯤 나오면 모든 것이 정형과가 나와버리니까 물론 바라가 균일하고 지베렐레 처리하는 시기가 똑같고 나무가 세력이 좋으면 균일하게 나오는데 그냥 그래서 그 정도로 짧게 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로 어쨌든 간에 저는 햇빛이 좀 충분히 들고 수정이 좋아가지고 일반적으로 3일보다 조금 늦게 쳐가지고 생육하는 쪽으로 하는 쪽으로 제가 기술적으로 그게 또 모양도 좋고 물론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건 소과입니다. 송이를 작게 하는 쪽. 아까 얘기한 송이가 커진다는 것은 저장량분의 뭐 경합이나 뭐 전체 수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제일 송이를 크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알속기의 생각보다 너무 노동력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고품질 문제 나오는데 두 번째 우리가 화두를 꼭 삼아야 할 것이 뭐냐면 생력화입니다. 일순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샤인마스카트에서. 근데 이 샤인마스카트에 일순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약간이들 바라가 균일하지 않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외에 뭐냐면 알속기라는 게 전체 한 3분의 1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는데 전 이 알속기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소과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지금 시장 가격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이미 막 한국포대나 지자체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쨌든 작은 송이가 맛이 없는 경우가 없다는 건 대부분 이제 점점점 인식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판매를 한다든지 내가 일정한 판매처가 있는 분들 기준이라면 알속기를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거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자 포도 송이에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포도 송이가 700g이면 이렇게 돼요. 근데 500g짜리는 이 정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송이에서 지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2알, 3알 정도 이런 식으로 되고 2알, 3알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밑에도 2알, 3알 여기서 3알짜리, 4알짜리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요. 4알, 5알 송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알이 갈 자리가 없으면 이 위로도 뻗어가고 위로도 뻗어가고 이 밑에는 자연스럽게 모양이 되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니까 송이 모양이 이건 무조건 균일한 모양이 나와요. 어떤 놈체 500g짜리까지는 거의 알속기라는 느낌 700에서 800g만 나가도 아니면 일반 농가처럼 1kg를 넘어가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알 때문에 알속기 하는 노동력이 2배. 제가 그 송이 크기 300g에서 500g의 선짜리하고 큰 거예요. 근데 2배, 3배가 아니라 거의 4배 정도 차이 나요. 근데 4배 더 차이 나요. 2차 처리, 3차 처리할 때까지 해야 이 송이를 정형과를 만들려면 한 번에 절대로 못해요. 3차 처리까지 해야 송이 모양, 이쁜 모양 나와요. 심한 경우 4차, 4번으로 해야 돼요. 한 놈에 4번 알속기 하면 근데 어렸을 때는 가능한데 송아 이렇게 작을 땐 톡톡 떨어지는데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손도 안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파내? 그리고 사람마다 욕심이 처음에는 이게 막 너슬포트처럼 보여가지고 한꺼번에 못 파내요. 그리고 잘못 파내면 안에 푹 파이니까 못 파내는데 이건 이유에 어쨌든 간에 내가 개수가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개수가 그 다음에 하수정리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밑에 끝을 잘라내면 이 위쪽이 점점 수정력이 높아지니까 밀도가 높아지니까 전 이 밑에 거 자르지 말고 위에 이 화수만 다 이렇게 정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송이를 작게 만드는 게 알속기 때문에 시킵니다. 이거 생각보다 지금은 괜찮겠지만 나중에 가면 생각보다 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나 몇 분들은 장목발 했었을 때 이걸 트렌드로 하세요. 어쩔 수 없고 아까 저희 같은 기관에 그 작은 송이 보조금을 주신다든지
뭐 크게 막 시설을 해서 막 이거 해가지고 서로 막 내 거 하지 마시고 이 분야 쪽에 하는 쪽이 훨씬 더 이게 농민들도 살고 그 다음에 아까 했잖아 18브릭스짜리 샤인 못 만든다고 하면 제일 500g에서 600g짜리로 송이 만들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절대로 과다 착과를 할 수가 없어. 한 가지에 원래 포도 한 가지에 송이가 화수락에서 꽃을 4송이 이렇게 꽃 한 5잎, 6잎 정도에 5개 한 개 나오고 6개 하나 나오고 하나 걸로 하나씩 나오고 우리 덩굴손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이게 원래 꽃이 되려다 마는 거예요. 덩굴손이라고 해서 덩굴손 끄트머리 알이 포도가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뭐냐면 나무의 저장량 상태에 따라서 얘가 꽃으로 나올 수도 있고 덩굴손으로 그냥 말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가지라고 해서 꽃을 하나도 못 물고 나오는 가지들은 저장량분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광합성 쪽에. 반대로 얘기하면 품종에 따른 특성이 가장 크긴 한데 품종에 따른 가지가 있었을 때 포도 송이를 원래는 4송이, 3송이까지 무는데요. 이렇게 송이가 많이 물 수도 있고 적게 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가지 한 송이 기준으로 달았을 때 500g짜리 하면 절대 과다 착과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이 속이가 짧다는 건 송이가 500g이나 600g 정도만 됐다는 건 그 집 과수는 최소한도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맛이 없어질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장목반이나 어떤 큰 개념으로 아니면은 샤인마스카트 그전 생각보다 뭐라고 하죠? 과수 산업 다 힘들고 이렇게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뭐라고 하지? 샤인마스카트 산업이 이렇게 무너질 경우는 뭐냐면 소비자한테 외면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과다 생산돼가지고 뭐 수요차가 없는 게 이게 더 문제되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서 소비자가 외면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작게 하는 소가 생산하는 거 외에 이게 가장 좋아요. 실질적으로 농민들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가지에 2송이씩 달기가 농사 잘 지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작게만 한다고 하면 착과량 조절까지 덤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생장주정제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송이 모양 정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구초라고 해가지고 알속기 하는 부분들,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위에 꽃송이 정리를 위를 이렇게 쭉쭉쭉 다 잘라내리면 얘네들이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먼저 되고 수정이 안 됐으니까 여기 이렇게 빈자리가 나오잖아요. 이걸 꽃송이 다듬기 때부터 이거 잘라서 없앴으면 여기 모양이 이것처럼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는 안속기한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형과랑 해서 모양이 똑같은 과일이 나오는데 이 과일을 정형하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버리고 여기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서는 정형과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처음에 요 전에 꽃송이 다듬을 때 이 위를 이렇게 다 잘라서 없애가지고 요만큼 다 잘라서 요거만 남겨놓으면 괜찮은데 이걸 다 놔두고 요거만 2개만 자르고 꽃송이를 이만큼 놔두면 아까 얘기한 정형과는 안 되고 알속기도 안 되고 모양도 안 되고 그래서 알속기를 꽃송이 모양 다듬기를 조금 일찍 하고 그 다음에 짧게 해가지고 정형과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로 남기는 송이를 처음부터 3,300송이면 3,300, 3,400 적게 남겨둔 다음에 해놓으면 얘네들 수정도 잘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 포도나무에다가 5,000송이를 달아놓은 것보다 3,000송이를 달아놓은 쪽이 수정이 훨씬 더 좋아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저장량분, 햇빛, 온도 외에 만약에 또 무언가를 하나 수정을 위해서 높이게 할 수 있다면 뭐냐면 꽃송이 수 자체를 처음부터 5,000송이를 달아놓는 게 아니라 내가 3,300송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4,000송이 정도까지 달아놓는 거예요. 그쪽이 훨씬 더 수정이 높아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꽃송이 정리를 위쪽을 더 먼저 해가지고 밑에 남은 것들이 해야 수정이 또 마지막으로 수정을 하나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적심하는 방법. 이파리로 가는 부분에 저장량분 끝을 막았기 때문에 생장조정제 지베렐렌이 가는 걸 일시적으로 멈춘 거예요. 멈추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양분 쪽으로 저장량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로 지베렐렌이나 생장주정제 쪽이 크는 걸 멈추는 것이 후라스타락에서 안티-GA잖아. GA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후라스타락. 그거 했었을 때 창립이 좋아지잖아요. 비슷한 개념으로 끝순을 접어주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는 수정, 그 다음에 알속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저번에 얘기한 대로 뭐지? 속이가 막 너무 커졌었을 때 알을 여기 파내고 여기 파내고 여기 파내면 이 가운데가 텅하니 비는데 하나 파내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파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파내면 이 알들이 이렇게 이 알은 이 알로 들어오고 이 알은 일로 들어오고 이 알은 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가면 알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돼서 똑같이 모양이 나와줘요. 그리고 알 속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실 때 뭐냐면 저만큼 알이 됐었을 때 내 포도알이 이게 몇 알인지를 세보는 거예요.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37 곱하기 15g. 얼마 나오죠? 600g 나오겠네요. 이게 600g 나오는 거예요. 저게 600g 서운해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600g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액재배에 관련된 부분은 나무 세력, 저장양분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생장유증제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수정이나 겨실에 관련된 부분은 햇빛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D로 넘어가기 전에 관수 관련된 것들을 얘기할게요. 수액 이동기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나무마다 발화가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장양분이 많으면 어쨌든 발화가 균일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장양분이 시작되는 것들이 리보줌, 우리가 뭐는 무슨 아미노산 이런 게 뒤에 있었던 작은 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성분들이 CHO로 다 이루어졌어요. CHO로 이루어진 게 뭐죠? 설탕, 슈크로스, 프락토스, 당분판, CHO로 이루어집니다. 얘네들 그 다음에 여기에 질소 성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보즘 이런 것들. 그럼 이 질소하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생장주정제. 생장주정제 사이토카닌, 지베렐렌이 만들어지면 뿌리 끝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생장을 하는 쪽, 옥시대통이 아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져서 뿌리가 나와서 위로 가야 신초가 발화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봄철 3월달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CHO, 설탕이나 이런 부분 외에 질소 같은 리보즘이나 뭐 어떤 다른 성분들 아니면 아미노산 계통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디서 이 생장 호르몬을 첫 번째 만들어요. 근데 이 생장 조종을 활성화시킬 때 뭐가 있어야죠? 뭔가 문제만 활성화시키면 물을 주는 거죠. 물을 충분히 주면 뿌리도 막 이렇게 나오고 양분들도 분해가 되고 일어나니까 되죠. 그러면 이런 성분들이 일어나서 호르몬들이 이동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위로 움직이면서 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나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장량분이 부족한 거 조금 한 나무에 한꺼번에 눈이 발화가 됩니다. 발화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싹 하고 나오고. 물론 발화가 가장 균일하게 나오기 위해서 전년도의 가지를 다 똑같이 균일하게 하는 쪽이 가장 발화가 빨라요. 가장 중요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정을 지금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단초 전정이라 해서 짧게 전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간단해요. 우리 이것도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없어졌네. 어쨌든 자 가지에서 조금 전에 이렇게 포도 가지 이렇게 나오면 신초가 있을 때 아상철이 이렇게 눈들이 기쭉 있었잖아요. 근데 눈수가 많으면 얘가 생장 총량의 법칙. 작년에 전적을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커서 나올 수 있는 가지의 이 1년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뿌리 총량의 법칙, 이 뿌리의 크기에 비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지의 비례하고 비례하는 거죠. 근데 가지를 20가지를 남겨놓으면 이게 똑같이 이 크기가 반씩 되게 이렇게 짧게 다 커지면 좋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살려니까 이게
펌프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양분들이 올라간 게 갈 수 있는 데까지 제일 먼저 가. 끝까지 가면 이 끝에 있는 놈들이 호르몬들이 제일 많으니까 얘가 제일 커. 가지는 얘는 이렇게 더 길게 커요. 요 끄트머리 쪽에 있는 건 얘는 커요. 근데 이 중간에는 그냥 패싱 스루 하니까 이 가지들은 아까 얘기한 지우개 말이야. 이게 못 크고 지우개. 이렇게 다. 아유 너무 크네 지우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 가지가 이걸 못 크고 여기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을 많이 주는 방법하면 전체적으로 호르몬들이 높아지니까 좀 아상철이라고 해서 가지 끝에 이렇게 막아주면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을 때 이 안에는 이렇게 속이고요. 요 물관이 가는데 그다음에 안쪽 이렇게 채관이 요 양분이 가는 여기를 상처를 내서 이렇게 잘라 놓으면 밑에서 오던 양분이 여기 막히니까 여기 눈이 있으면 이 눈이 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처리가 발화를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방법 중이에요. 물을 자주 주는 방법, 아상치.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온 저장양분이나 호르몬들, 처음에 했던 저장양분이나 호르몬이 체배치라면 이게 넘치니까 굳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또 하나가 전정을 연륜을 남기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정을 연륜을 말고 지우개로 이렇게 해서 눈수를 줄이면 어쨌든 샤인마스카트에서 세력을 강하게 하라는 개념을 했을 때 질소질을 줘서 많이 주는 걸 아까 얘기한 휴면이라든지 저장양분이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저장양분들이 수확이 끝나야 가는 거고 아무리 겉으로 또 질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질소의 가장 큰 특징이 눈으로 보기엔 이 위쪽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밑에 뿌리가 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크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위쪽이 생장을 계속 할 때는요 아래쪽은 별로 크지 않아요. 위가 생장이 잠시 멈출 때 있죠. 그 시기에는 뿌리가 작아요. 그 다음에 뿌리나 모든 저장양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봄에 한꺼번에 쭉 클 때 커버리고 말아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도 건강한 나무로 크는 것들은 일단 남들이 클 때 먼저 커놓은 다음에 이쯤 크는 거예요. 그거를 막 8월달, 9월달에 가서 새우를 키워놓는 게 아니라 발화할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일단 최대치로 한꺼번에 키워서 해놓는 거예요. 나무를 세력을 좋게 기르는 건 아까 얘기한 전정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 무슨 얘기냐면 남들은 지우개 저기 남들은 이거를 이렇게 했었을 때 포도나무를 했었을 때 이렇게 했었을 때 남들은 가지를 막 이렇게 하고 짧게 하고 막 이렇게 겹치게 놔두는 게 아니라 가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햇빛을 충분히 똑같이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전장. 두 번째로 만약에 한다면은 두 번째로 만약에 그 균일하게 한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왔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나왔었을 때 못해야지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어.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왔었을 때 균일하게 하는 것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정, 양분 뭐 이런 것들 다 있었지만은 뿌리 저장양분이 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균일하게 나오게 하는 것들 말고도 이 일단은 다른 집보다 일찍 하는 거예요. 발화하고 수관 형성이라고 하는데 과수원에 갔더니 다른 집보다 보니까 이렇게 포장을 잎으로 먼저 덮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어느 집은 5월 말 됐는데 이파리가 막 이렇게 되고 중간에서 막 가지를 뚝뚝 잘라서 버리기도 하고 발화가 안 된 쪽은 이렇게 비어서 공간이 텅 비고 어떤 쪽은 또 막 가지가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나서 그렇고 이 집은 이렇게 가지가 똑바로 나가지고 모든 밭이 다 돼서 이 밭이 있었을 때 포도나무가 이파리로 다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쳐다보면 일찍 가능하면 빨리.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이파리가 이게 광합성하는 데잖아요. 이 이파리를 이게 광합성의 이파리가 좋다고 해서 이 똑같은 면적에다가
두 이파리까지는 우리가 둘 수 있는데 세 입, 네 입을 놓으면 다 독이 된다고 몸에. 그럼 두 입을 만들어서 일찍 만들어놨는데 어떤지 과서는 이파리가 이쪽은 막 이렇게 잔뜩 세 입, 네 입 나고 여긴 비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집이에요? 가능하면 우리가 나중에 싱크 소스라고 해서 가능하면 많은 양분들이 과일로 가야 하잖아요. 과일. 이파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지? 그 다음에 햇빛을 가능하면 잘 받아야 과수원이 잘 되고. 그러려면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놔야죠. 이렇게 만들려면 발화하고 균일하고 이게 균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균일하게 하려면 뭐가 되죠? 전정을 가능하면 단체 전정으로 하는 방법하고 저장량분을 충분하게 하고 발화를 좋게 하는 방법들이 가장 좋아요. 재배 방식에 관련된 무슨 노하우나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도 5월 말쯤 되면 아니면 5월 중순 되면 이렇게 된 과선들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나오는 부초 가능하면은 줄여주고 뭐 이 사이가 많으면 부초 여기서 한두 개 정도만 남겨주고 잘라주고 해서 놔두면 뭐가 되냐면 이파리가 두꺼워지는 거죠. 이파리가 두꺼워지면 똑같은 이파리도 광합성할 수 있는 양이 넓어지죠. 이파리를 두 장을 놓는 게 아니라 두꺼운 이파리를 한 장 놓는 쪽으로 훨씬 더 하는 쪽이 더 유리해져. 그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신초가 이파리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두 장까지는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겹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적심도 해주고 옆에서 나오는 부추 제거도 좀 해주시고 그 정도의 관리만 해주시면 여기가 가지와 가지 사이가 이렇게 한 가지가 많아서 이파리가 충분하면 부추는 다 제거해주고 원잎만 관리를 해줘도 되고요. 근데 이파리가 원래 생명력이 한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최대치라고 생각하니까 부추를 조금씩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찍이라는 거죠. 일찍 과선을 형성해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요즘 샤인마스카트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그 수확기를 좀 빨리 하면 돈이 되시니까 발화를 일찍시켜요. 발화를 일찍시키려니까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옆에 막 직창을 막는다든지 해가지고 온도를 이제 굉장히 높여서 발화를 일찍시키는데 이 동해나 냉해 문제 생기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강제적으로 그렇게 막 그 호르몬들이나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강하게 해서 올려놓는 것들은 이파리는 이미 터서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가 움직인 다음에 저장량분을 써서 6잎 내지 7잎 이때쯤 나올 때까지 이제 저장량분을 썼잖아요. 이 잎부터는 여기서 나온 잎이 이 이파리를 해주고 양분들을 해주고 또 남는 양분들은 다시 가서 뿌리가 다른 뿌리 실뿌리가 나와야 또 뿌리도 생명력이 있거든요. 한 번 나온 뿌리가 가을 내내 가는 게 아니라 이 뿌리가 또 얼마간의 역할을 하고 주고 나면 여기서 또 다시 잔뿌리가 또 나와야 하고 얘가 또 생활하다가 보면 또 잔뿌리가 나와줘야 하는데 이 잔뿌리가 나오려면 여기서 있던 이파리 양분들이 다시 여기까지 와줘야 하는데 올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얘를 6잎까지 7잎까지는 온도가 높으니까 이파리를 텄는데 뿌리가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너무 일찍 나가. 이게 이제 조기가 원하는 농가들이나 특히 노산 같은 쪽에서 뭐라고 하죠? 잘 크는 듯 했다가 전향량도 충분하니까 잘 크는 듯 했다가 그 콩알만해진 게 언제쯤 막 갑자기 막 나무가 막 이렇게 고꾸라진다든지 막 하는 그다음에 일부 농가에서 나무가 잘 크는 듯 했다가 멈추는 듯한 것들 아니면은 막 동해받은 농가에서 중간에 가다 죽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중간에 이 근권과 지상부의 위와 지하부의 균형이 어쨌든 깨진 경우가 대부분 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액재배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시고요.